ED하고 EA가 있는 이 두 제도가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EA를 지원하지 말아라. 실적으로는 ED에 비해서 묻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미국 대학교 이제 입시를 지원하거나 내년에 지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현실적이면서도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입학에 대한 난이도, 그 난이도도 순서로 저의 경험 바탕으로 매우 주관적으로 이걸 정리를 해왔습니다. 또 이거는 실제 합격률이랑 상관없이 보딩스쿨이나 데이스쿨이나 한국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 한국 신분이나 이제 교포로서 동양인으로서 지원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어느 학교가 얼마나 들어가기 힘든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일반화시킨 랭킹이기 때문에 여러 논란이 있을 줄을 충분히 알고 보시면 알겠지만 학교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학교들만 제가 일부 추려서 냈어요. 대표적으로 뭐 조지아 텍, 리버스 같은 경우는 에머스트, 윌리엄스, 웰슬리 이런 학교도 여러 개 있는데 MIT 칼텍도 있고요. 이런 특수학교까지 다 포함을 시키면 이거 너무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요. 최소한의 기준으로 본인이 학교 선택했을 때 이런 관점을 보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해왔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HYSP라 해가지고 하버드, 예일, 힙스라 그러죠. 예일, 하버드, 프린스턴, 스탠퍼드 이 학교들이 이제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롬비아인데 이렇게 제가 좀 삐죽하게 만들었죠. 콜롬비아, 다머스라는 뭐 BC하고 에머리 대학교, 미시간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중간에 있는 학교는 실적으로 그 위에도 포함이 되고 실적으로 밑에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임 저는 그게 동의하지 않아요. 콜롬비아가 더 위에 있다 생각합니다. 이 학교랑 동급급.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제를 안 할 거예요. 둘 다 제가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근데 체감적으로는 콜롬비아는 좀 특수한 이유가 프린스턴 대학교, 뭐 스탠포드만큼 들어가기 어려워요. 위에 그룹에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공감을 얻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들어가기 힘든 학교이고 그 다음 단계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펜, 브라운, 듀크, 시카고. 실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콜롬비아 유펜 같은 경우 우리나라 특목고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학교예요. 용인에 보이든지 민사에 보이든지 많은 학생들이 얼리 때 6명, 7명, 심지어 10명까지 지원하는 인기대 만점인 학교가 대표적으로 이제 콜롬비아고 이제 유펜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 좀 특수한 게 보시면 알겠지만 시카고가 있어요. 랭킹을 따지면 뭐 시카고가 뭐 유펜보다 좋다 안 좋다, 아빌리가 아니다, 뭐 경제학 최고학교다 이런 여러 부분이 있는데 실적으로 제가 학생들을 상담하고 컨설팅하면서 제가 느낀 체감도는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펜과 거의 동급이라 보시면 돼요. 입학 난이도가요. 이제 닉네임을 준다면 와일드카드라고 명칭을 대신 하고 싶어요.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활동이나 다른 부분 약점이 한두 개 있다 하더라도 에세이를 정말 소신 있게 잘 쓰면 입학할 수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물론 이것도 얼리 1, 얼리 2에서 해당하는 말이에요. 가끔 얼리 1에서는 콜롬비아 지원하고 ED, 그쵸? 얼리 액션으로 시카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과거에. 얼리 액션은 실적으로 들어가기 힘들다. 그 정도 실력이라면 정말 뭐 하버드, 예일 붙을 학교만큼 어느 정도 굉장히 능력이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ED하고 EA가 있는 이 두 제도가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EA를 지원하지 말아라. 실적으로는 ED에 비해서 묻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 그룹 같은 경우에 실제 약점이 없어야 되는 학교입니다.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저는 약점 없습니다. 활동형 활동, 학생급 대표, 스튜던트 리더십 이런 게 있고 뭐 전교 1등이든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외국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1등이 예일 가고 전교 2등이 하버드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GPA나 학교에서 탑 3, 탑 4 안에는 무조건 거의 들어가면 되는 상황. 가끔 학차가 밑에 있는 학생들이 이하는 대학교는 붙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흔치는 않아요.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대표적인 학교가 우리 학교에 10명을 지원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번 설명에 참석하시는 분들께는 오프라인으로 제가 15분 동안 대학교 리스트 및 활동에 대해서 추천해 드릴 예정입니다. 순차적으로 봤을 때 가장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우선 고려합니다. 그래서 입학 결과를 냈을 때 석차가 밑에 있는 학생이 붙고 석차가 위에 있는 학생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의식적으로 막기 위해서 이 위에 있는 학교들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봐요. 그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그래서 밑에 다머스 있고 다머스도 콜롬비아처럼 위아래 둘 다 해당이 돼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이비리그급 그쵸? 코넬, 노스웨스턴, 라이스 대학교, 존스 홉킨스, 조지타운 요 그룹에 포함될 수도 있고 이제 위에 대학교도 포함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보는 사람 기준에 따라 가지고 어느 그룹에 포함되는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학생들이 명문대 생각한다면 이쪽 라인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 코넬 대학교가 이제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학교 중에 가장 최고의 가능성을 줄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코넬 대학교 그리고 저번에 여러 번 설명했듯이 단과 대학교만의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전략이나 자기 프로파일을 통해 가지고 그 합격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툴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가 코넬 대학교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기에는 존스 홉킨스하고 조지타운이 뭐 코넬 대학교보다 좀 밑에 있는 학교, 라이스 대학교가 아이비리그는 아니고 아이비리그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거의 똑같다 보시면 돼요. 합격률 체감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어떤 특정 학생이 이 라인으로 지원했었다, 레귤러 때. 그러면 코넬 붙고 밑에 대학교 다 떨어지고 노스웨스턴 붙고 밑에 대학교 다 떨어지고 옆에 있는 대학교 다 떨어지고 이런 판이하게 다른 결과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실적으로 이거는 하나의 그룹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보여
보여준 게 이게 순서냐? 아니에요. 순서 아니에요. 그냥 랜덤한 겁니다. 이쪽 라인에 있는 그룹을 똑같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이리그가 아니면 최소한 우리 UC berkeley만큼은 우리 합격하자라는 그런 전략으로 실질적으로 주니어 아이비 리그 학교입니다.